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오늘부터 제가 2020년 1월부터 연재하고 있는 슬로우 매거진 달팽이의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이 원고들을 모아 오감으로 탐독하는 음식 독서법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음식 문맹자에서 교양인으로의 삶의 전환을 위한 오감으로 탐독하는 오방 음식 독서법.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회 김종덕 회장은 저서인 음식 문맹자 음식 시민을 만나다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음식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음식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조리할 줄 모르고 음식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음식 문맹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음식의 가치를 깨닫고 즐길 줄 아는 음식 시민, 음식 교양인이 될 수 있을까? 음식 교양을 갖추기 위한 공부의 여정으로 오감으로 탐독하는 음식 독서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돌아보고자 한다. 지미 교육 포럼 평생학습법 음식 독서를 시작하다. 2011년 3월 11일은 나의 운명을 바꾼 날이다. 당시 나는 일본 도쿄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최고급 조리와 미식문화 교육 아카데미 관련 컨설팅 업무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전주대학교에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오후 3시경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집채들을 집어삼키는 쓰나미의 광경을 CNN 특보를 통해 일본에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경도 여진의 피해로 공항이 마비되어 돌아가는 비행기를 캔슬하고 서울에 여러 달 머물며 추위를 지켜보기로 했다.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에 일본 산리쿠 연안 태평양 앞바다에서 일어난 해저 거대 지진이었다. 지진의 규모는 마그니튜드 9.0, 일본 근대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자 1900년 근대적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네 번째로 가장 강한 지진이었다고 한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혼슈가 동쪽으로 2.4m 이동하였고 지구 자전축이 10에서 25cm가량 움직였다고 하니 그 위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진 및 그 이후 닥친 쓰나미, 여진 등으로 도호쿠 지방과 간토 지방 사이에 동일본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당시 내각 총리 대신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65년이 지난 일본의 가장 어려운 시기이자 힘든 위기가 닥쳤다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진과 지진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 4호기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이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인 최고 단계 7단계를 기록하였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 누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대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나는 일본 활동을 모두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 3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진으로 서울에 머물게 된 다음 달 4월에 나는 슬로푸드 문화원의 슬로푸드 매니저 양성 과정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수강하였다. 그로부터 슬로푸드 철학을 더 깊이 공부하는 모임으로 지미교육 포럼을 구성하여 슬로푸드 매니저 과정을 함께한 분들과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진행하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람책 프로그램에 음식 읽는 사람들로 연결되었다. 그 후 2017년부터는 오감으로 탐독하는 음식 독서라는 모임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2011년 동북 대지진으로 갑작스럽게 일본을 떠나왔지만 그 계기로 청강문화산업대학의 푸드스쿨 교수로 천직을 만나고 또 슬로푸드 철학을 알게 되어 평생 공부로서의 음식 독서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게 되어 내 삶의 전환점이 된 셈이고 음식 교양인이 되기 위한 학습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평생의 비전을 품게 되었다. 지미지기 맛을 알고 나를 안다. 2009년에 번역한 미식의 테크놀로지가 출간된 지 10년이 넘었다. 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3대 조리학교인 오사카 소재의 츠지쪼 그룹교와 미슐랭 가이드 역사상 가장 많은 별을 받은 프렌치 퀴진의 위대한 셰프 알랭 듀카스의 일본 법인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음식에 대한 국민의 철학과 태도가 그 나라의 국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다. 프랑스의 가스트로노미, 즉 미식 문화와 일본의 와쇼쿠는 그 나라의 음식 문화 자체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나는 이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진정한 미식이 무엇인가라는 큰 화두를 품게 되었다. KBS 스페셜 주방의 철학자들과 SBS의 미각혁명, 맛을 말하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멘토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슬로푸드 미각교육 포럼과 오감을 깨우는 미각 수업, 푸드산업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현장에서 음식의 가치를 전하는 교수법에 대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탐구해오고 있다. 지미지기, 즉 맛을 알고 나를 알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맛있는 인간이 되자는 맛철학의 본질이자 음식 독서의 목적이다. 음식을 허기를 채우는 끼니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삶을 조화롭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공부의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음식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음식이 어떻게 발전되고 진화되어 왔는지 책을 통해 음식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음식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몸은 왜 맛이라는 메커니즘을 장착하여 삶을 영위하게 되었을까? 맛을 알고 나를 아는 지미지기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의 출발은 나 자신이다. 나에 대한 이해의 토양에서 이웃과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당면한 생태계의 무분별한 파괴와 환경 오염, 음식 문맹으로 치닫는 우리의 삶과 밥상 공동체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음식의 가치에 대한 자각이 절실하다. 그 자각, 깨달음과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음식 독서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라틴어의 사피엔티아라는 말은 맛, 건강한 상식, 지혜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인간은
맛을 알므로써 호모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인간으로 진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인류는 맛을 보는 능력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진화해왔고, 다양한 맛을 즐기는 일은 뇌의 발달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능력을 대체한다고 해도 맛을 보고 즐기는 생명 활동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맛을 음미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능력이자 고유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밥상과 미각은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편식과 과식, 미각 파괴, 음식 중독, 심리적 허기를 대리만족으로 채우는 먹방 쿡방으로 인한 푸드 포르노 현상, 병 주고 약 주는 푸드 산업계와 잘못된 식생활이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수명은 늘어나지만 골골백세 유병장수는 국가 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음식 독서를 통해 음식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고 살맛 나는 세상, 맛있고 멋있는 인간력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 네, 오늘은 제가 2020년 1월부터 연재하고 있는 슬로우 매거진 달팽이의 칼럼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의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